됩니다. 이거 자, 모시겠습니다. 한 1분만. 요 1분. 이거 갖고 오세요. 보고 가세요. 일로 앉으시죠. 마이크는 갖고 와야 돼요. 자, 우리 존경하는 우리 남구 당원 그리고 동지 여러분, 여기 시도 위원님도 함께 계십니다만은 오늘 우리 남구 당협을 찾아주신 서청원 대표님을 열렬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이 대표님이 오신다 해서 아침에 저는 7시 46분 KTX를 타고 내려왔고 대표님 이렇게 비행기로 도착하셨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7월 우리가 그 14일 날이죠.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이 새누리당의 이 당원 앞으로의 정권 재창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 국정운영의 뒷받침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 가름하는 분수령의 중요한 이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서청원 대표님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박근혜 정부 대통령 그리고 우리 새누리당을 갖다가 견인하고 이끌고 계시는 지렛대자 버팀목입니다. 우리 스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7월 14일 날 당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과 판단이 있기를 바라면서 스 대표님을 여러분 앞에 소개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공항에 나가니까 30분이 연착됐어요. 아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 박명재 의원 바쁘신데 어저께 서울에 계셨는데 아침 1인 비행기를 타고 저를 맞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왜 그랬겠을까요? 저하고 작년 10월에 국회에 같이 입성한 동기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서울서 5선 국회의원을 지역에서 했거든요. 국회의원 그동안에 하는 동안에 그저 겨우 42%, 43% 겨우 당선됐어요. 워낙 서울은 어렵습니다. 강남, 서초 이쪽을 빼곤. 제가 이번에 화성 갔는데 제 외갓집이 화성입니다. 경기도 화성. 그래서 화성에서 작년에 보궐선거를 같이 치렀는데 깜짝 놀랐어요. 33% 얻었습니다. 표 차이가 33% 차이가 났어요. 우리 박명재 의원 80%. 아이고 그러니 좋은 데서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여담에도 여러분 뭐 의정활동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과거의 장관과 여러 가지 행정 경험 때문에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계속 사랑해 주시고 더 키워주실 때 여러분들 이 지역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그리고 지난번 6.4 지방선거에서 제가 새누리당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이곳엔 못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어떡하게요. 서울, 경기 뭐 급한 데가 많았어요. 부산 그쪽 다니느라고 이쪽 못 왔습니다마는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의원님들, 도의원님들, 당선자 여러분에게 주님께나마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 잘 아시죠? 예, 잘 아시죠?
저는 어떻게 보면 뭐 파란만장한 정치인이네요. 제가 지금 칠선이 됐습니다. 칠선이 됐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제가 최고 고참입니다. 최고 고참인데 이게 또 이번에 좀 편하게 정치 마감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주변에서 난리예요. 뭐가 난리냐. 서청원이 너 이번에 당대표 맡아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좀 당을 이끌고 박근혜 대통령 뒷받침을 좀 해야 되겠다. 당신이. 그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누가 뭐래도 서청원 너는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몸과 마음을 다했다. 정성을 다하지 않았느냐. 그 당선시켜 놨으면 네가 끝까지 그 양반 잘 되도록 해야 할 책무가 너한테 있지 않느냐. 너 그걸 버리면 안 된다.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정말 솔직히 이 나이에 칠선의 이 나이에 편한 자리로 그냥 정치 인생 마감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나에게 간곡한 선후배의 부탁을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됐는데 이게 뭐 여기 김무성 의원도 저하고 오랫동안 정치를 했던 친한 후배 동지고 이게 경선이라는 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엄청난 잘못하면 후유증도 발생하고 그러는데 내가 이 나이에 솔직히 왜 후배들한테 욕먹고 이 같은 짓을 또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근데 저의 리더십을 아는 많은 사람들은 서청원이 너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너밖에 없다. 네가 그동안 경험과 경륜을 다 쏟아내라. 저는 국회의원을 출선하면서 저만큼 많은 자리를 한 사람도 없습니다. 좋은 경험 다 했습니다. 정무장관, 원내총무를 비롯해서 사무총장, 뭐 대변인, 기조실장 안 한 게 없습니다. 당대표 2번 하고. 저도 쉬고 싶죠. 쉬고 싶어요. 그런데 이번에 재보궐서 통과를 통해서 제가 국회에 들어가 보니까 큰 문제가 2-3가지 발견됐습니다. 첫째 문제는 뭐냐? 여야가 타협과 대화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대결하고 정치는 실종됐습니다. 취득세이나 양도세 폐지도 정부에서 이송된 법안이 몇 개월씩 낮잠 자다가 금년 1월 1일에나 처리되는 이런 비생산적인 국회 가지고서는 도저히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이 잘하려고 하더라도 안 된다는 얘기죠. 정치 복원해야 됩니다. 저는 과거의 정무장관을 통해서 대화로서 모든 걸 풀어나간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대화론자로 닉네임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그래 정말 큰일 났다. 여야는 갑을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옵니다. 갑이라고 그러면 여당이 갑인데 이번에 들어가 보니까 이건 완전히 여당은 을이고 갑은 야당입니다. 우리 여기 저 의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선진화법 때문에 아니 민주주의 국가라는 게 과반수 이상이면 되는 것이지 국회의원들이 과반수 한 표만 이겨도 당선되는 국회의원인데 민주국가의 묘미인데 아니 국회의원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5분의 3이 돼야 모든 법안이 통과되는 이따위 법안을 만들어 놔가지고 야당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 법안이라든가 자기들 정책 이런 것들 말을 안 들으면 전부 법안을 발목 잡아서 하나도 못 통과게 해요. 큰일 났다는 얘기죠. 이걸 어떻게 그러나 악법도 법이니까 대화를 해서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되겠지만은 이제 조금 지나면 국민이나 많은 우리 당원들 언론도 이대로 돼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날 거고 저도 이런 부분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우리 여당이 좀 취했는지
조금 리더십이 부재했습니다. 솔직히 무기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우리 당원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여기 저 의원님들 무기력하다 이게 너무 무기력하다. 통합과 소통과 조절의 기능이 상실이 됐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또 당도 아직도 화합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을 여당은 하나로 만들어서 강력히 가지 않으면 여당 못 해먹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화합에는 제가 일가견이 있습니다. 제가 화합을 해야 새누리당이 화합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만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저는 어제는 과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제는 과거다. 어제는 과거고 이제 우리는 하나가 돼서 이명박 대통령은 5년간 잘 끝나서 가 계시고 박근혜 대통령도 3년 8개월 남았는데 우리 당이 하나가 돼서 이 정권 잘 가도록 박근혜 대통령 잘 가도록 힘을 합치고 다음에 젊은 리더도 키우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뒷받침해서 잘 가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화합해서 다음에 정권 또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 욕심이 없습니다. 사심이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해입니다. 금년 내년이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정부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의 갈림길입니다. 2년 차거든요. 2년 차, 3년 차. 지금 우리 대한민국 무슨 사건이 터졌습니까? 세월호 사건이 터졌습니다. 나라 어렵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해서 정치를 이끌어가는 것은 여당 대표가 해야 됩니다. 여당이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허우적거리다간 아무것도 안 됩니다. 국가 개조해야 되죠. 젊은 학생들 300명 한 명도 구조 못하고 실종된 사망한 이 친구들을 위해서도 또 60년간 적폐된 대한민국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도 대한민국은 바뀌고 개조해야 되고 그 뒷받침은 결국 누가 해야 됩니까? 새누리당 여당이 해야 된다 이 얘기죠. 제가 발벗고 나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서청원이 선점 한번 보시고 바깥 투수 봤던 표피적으로 봤던 것 마시 말고 선 한번 보시고 제 얘기 들으시고 괜찮으시면 저에게도 표를 좀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휘둘리지 마시고 오늘 보시고 그 서청원이 그런 자식 말이야 다 늙어 빠져가지고 별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괜찮더라 생각하는 게 사심 없고 아직도 저 친구 정열이 남아있다. 용기가 남아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도와주셔야 됩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심 없습니다. 저는 후배들 키웁니다. 젊은이들 키웁니다. 그래서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 키워서 새누리당 저는 앞으로 희망을 쏟도록 노력해야 할 선배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젊은이들 일자리 문제, 경제가 나빠졌습니다. 이 문제도 당에서 앞장서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새누리당이 부자 정당, 부자만 감싸는 정당, 이 이미지 웰빙 정당으로서는 앞으로 20, 30대의 젊은이들과 서민들의 표를 못 얻습니다. 이 이미지도 바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처음 말씀드립니다마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위해서 나는 청와대가 청년 비서관을 신설해서 정말 청년들이 고민하고 고뇌하고 일자리 만들고 우리 정부에서 무엇을 원하는 것을
아주 진솔하게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오늘 처음으로 청와대에게 청년 비서관을 신설할 것을 내가 제의합니다. 청년 비서관 신설해서 청년 문제와 서민 문제, 경제 문제를 해결 못하면은 새누리당은 희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것을 제의하는데요. 하여간 우리 새누리당이 20, 30대와 서민들 지지를 못 받으면은 다 집니다. 요 다음에 희망 없습니다. 서초구 강남도 변했습니다. 우리가 믿을 것이 우리 당의 바탕이 되는 것은 물론 영남입니다. 영남만 가지고 대통령 선거 못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충청권 졌습니다. 수도권 서울도 졌습니다. 겨우 우리 지사 이겼습니다. 강원도 졌습니다. 당이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분석해서 대처하지 않으면 그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영남권은 당선될는지 모르지만은 제주도 수도권이나 중부권, 충청권 뺏기면 우리는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새누리당도 팍 뜯어고치는 개조를 하지만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사심이 없기 때문에 해나가겠다는 얘기죠. 제가 오늘 이렇게 제기된 것은 여러분들 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제기된 겁니다. 서청원이는 그동안 국회의원 출선에서도 전부 다 재산이 줄었죠. 저는 대한민국에 땅 한 평도 없습니다. 오늘 제가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저에게 공천을 주신 의미는 우리 집에 오셔서 차 한잔 하셨죠. 우리 집에 텔레비전 모시고 가구는 어떻고 몇 평에 살고 있는 아파트 몇 층에 살고 있는 아시니까 그래 내가 서청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은 나 집에 와보니까 또 재산 등록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저도 그 고마움에 박정권이 잘 가야 정권 잘못 가면요 피해는 여러분한테 갑니다. 국민한테 갑니다. 지금 박 대통령 오래된 것 같지만 1년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나머지 기간을 우리가 박명재 의원이나 저나 혼심을 다해서 뒷받침해서 잘 되도록 혼연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개인의 욕심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과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그래 내가 그동안 칠선으로서 경험과 경륜을 토해내서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점 함께 뜯어고쳐서 좀 국민으로부터 신뢰 정당 만들고 박근혜 대통령 뒷받침해 주는 것이 저의 정치적 마지막 봉사하고 헌신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나왔지요. 내가 후배하고 싸우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참말로 괴롭습니다. 저 나이 아까 많다고 했는데 57입니다. 57. 요즘 여기 오셨는데 좀 여러분들 나이 10년은 집에다 두고 다니셔야 돼요. 10년은 요즘에 그만큼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박명재 의원님 말이에요.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즘에 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자기 나이에 0.8을 곱하라는 거 아니에요. 60대 분은 68에 48, 48로 알고 사시고 80대신 어르신 애들은 88이 64, 60 내수로 생각하시고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세상 많이 바뀌었어요. 여기 어머니들도 끄떡끄떡 하시는 거 보니까 이해되잖아요. 그래서 정원은 177, 7, 78이 56, 반올림해야 17이에요. 저는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 전 누굴 도우면 끝까지 돕습니다. 전 좌우우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저는 성품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 오셨는데 정말 많이 오셔서 고맙습니다. 오셨는데 보너스 드리는 거예요. 선물 드리는 거예요. 요즘은 뭐 선물 사탕도 못 사갖고 오고 물도 못 사갖고 왔는데 선물은 여러분들 10년을 오늘 젊게 해드렸다는 게 선물입니다. 제가 이걸로 인사 한 말씀 맺고요.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 의원님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